발 달린 사람 어디 가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왜 저 시기에 롯데호텔의 모습이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천공이라고 그 정법 강의를 하고 또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고, 뭐 그때 석유 시추 때도 저 천공이라는 자가 한 3주 전에 미리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뭐 우연인지 뭔지 좀 더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하겠지만은 어찌됐든 천공이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는 파다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천공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법률적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공개적으로도 선을 긋는 발언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 천공은 대통령의 보호 아래 저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호텔에서 찍힌 사진인데 저게 이제 기시다가 한국에 와서 머물고 간 호텔에 천공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천공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연루가 되어 있어서 저 자리에 나왔다 라고 하면 이건 정말 또 세상이 뒤집어질 또 비선의 개입이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천공이 자가 발전을 위해서 저 호텔에 방문을 하고 저 사진을 찍어서 유포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대통령실은 반드시 천공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저 법적 조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두 가지 모두 다 안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천공과 관련된 논란도 김건희 논란만큼이나 저는 뭐 끊임없이 이 정부 내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아주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모양도 특이하잖아요. 항상 하얀 옷 길게 입고 수염 이렇게. 그러면 본인이 움직이면 누구나 알아볼 거라고. 지금 뭐 천공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저렇게 모습을 드러내요. 그 시기에 그 장소에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도 있고 여사의 이제 연결고리도 있는데 이 정도면 자기가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도 모시적삼 무슨 축제 같은 거에 대통령이 간 직후에 거기에 또 등장을 해요. 근데 대통령의 이제 공개 일정과 관련해서 본인도 인지를 하니까 내가 그만큼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사람이다. 내가 그만큼 이번 정부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게 본인한테는 자산이잖아요. 유튜브로 사업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해가지고 영향력을 과시하고 위세를 좀 만천에 알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과연 없을까? 행색도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이건 보란 듯이 앉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 기사를 보면 이 사진에는 맞은편에 사람 한 명만 있지만 이 물컵이나 음료잔이 상당히 많아서 누구를 과연 만났느냐. 사진 한 컷에는 한 명만 추가로 등장하지만 그 같이 만난 사람들도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시다가 왔는데 기시다 만났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 모습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별것도 아닌 자들이 자기가 마치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별별 수를 다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가호위한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중요한 대통령실의 일정 정도는 내밀하게 주고받는 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VIP 또 뭐 김건희 일정 이것을 건네 받았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부러 그 일정표에 딱 맞춰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직도 통하고 있구나. 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노리고 하는 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보다도 더 높다는 김건희 이렇게 직방으로 연결이 돼 있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알지? 이런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불법한 청탁이나 이런 거 할 때 야 여기하고 바로 통하는 사람인데 하고 해결될 일이 많아요.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아니 충분히 있고요. 그 조선시대 때 왕이 있으면은 그 위에 상왕이 있잖아요. 그 상왕 위에 태상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상왕이 김건희 씨. 그다음 태상왕이 지금 그럼 천공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나도 많은 모순과 너무나도 많은 헌법 파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드러난 비선이라는 저는 신기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보통 비선 그러면요, 몰래 하면서 호가호위 하거나 몰래 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걸 비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 모순은 뭐냐면은 비선들이 드러내놓고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드러난 비선이라는 거는 개념상 성립할 수가 없는데 지금 천공 같은 자들은 드러난 비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 윤석열 정부의 모순을 드러내주는 정말 아이스 핫초코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피해를 볼 건데, 이거 만약에 본인들의 떳떳함을 인정하려면요, 지금이라도 자가 발전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천공에 대해서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고소고발할 게 아니고요, 이런 거를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정작 해야 될 고소고발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의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천공은 그냥 놔두는 걸까요? 이게 뭐 실제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신뢰가 실제로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대선 토론 그 과정에서도 유승민 당시 경쟁 후보가 물었을 때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그 인식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로 직간접적으로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부인하지 않았고요. 그게 현실이라서 실제로 신뢰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왜 롯데호텔에서 잤을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네요. 일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롯데. 그리고 사실 또 그렇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지 이 천공 이야기는 도대체 언제 사라질까요? 김건희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초기 때, 정권 초기 때는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뭐 대기업에 다니면서 뭐 돈 뜯어 다닌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대통령실이 입장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관련 없다 이런 입장도 냈었는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저는 또 하나 그냥 뭐 추측 아닌 추측을 해보자면은 엠모 씨라고 지금 뉴스토마토에 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뭔가 새로운 비선이 또 나오니까 천공이 위기감을 가지고 엠모 씨보다는 내가 더 높아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또 한 번 등장한 거 아닌가. 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엠모 씨가 무속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돼도 너무 이상한 거죠. 해괴한 거죠. 정말 위어드한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얘기만 하다가 1시간 지나갔는데 사실 1시간 갖고 되겠습니까? 10시간, 100시간에도 그 의혹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짧게 저거 하나 짚어보죠. 지금 정부가 또 용산이 또 김건희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당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입니다. 여당은, 집권 여당은 당정 관계가 항상 원활하게 돌아가야죠. 그런데 윤석열이 원치 않는 한동훈이 대표가 돼버렸으니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밥 먹어도 너 빼고 와, 이렇게 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보려고 하지는 않고, 한동훈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폼 잡는 데만 열심입니다. 지난번 부천 화재 현장에 한동훈 대표가 갔는데 그때 또 이 폼 잡는 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지금 이럴 때입니까? 그 장면 한번 보시죠. 펌프를 했을 때야 5m까지 안전구역에 떨어지는데 5m까지 안전구역에 떨어지는데 일으키는데 이쪽 부분이 이 기둥 때문에 안으로 못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m 끝선이 그냥 이렇게 뭐 설명 듣고 있다가 카메라가 오니까 이 폼이 멋있어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을 때 뭐 한동훈 대표 패싱하고 빼놓고 먹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유치찬란한 짓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도 저 지금 부천 화재 사고 현장에 가서 곁눈질을 2번 하는 게 보이잖아요? 저 카메라가 지금 여러 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자기가 보는 카메라만 의식을 한 건데 옆에 카메라에서 찍으니까 저 곁눈질하는 게 2번 보이고 그 다음에 자세를 바로 잡더니 갑자기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무슨 화보 찍으러 갔습니까? 그 참혹한 많은 분들의 인명이 사상된 장소에 가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자기 사진 찍히고 자기 이미지 만드는 거를
저렇게까지 한다라는 것은 저는 한동훈이라는 자는 정말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은 정말 공적인 일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너무 심각한 지경이고요. 정말 너무 뭐 참담함을 넘어서서 같은 인간으로서 저런 포즈를 저기 가서 했었어야 됐는가. 정말 비애감을 느낍니다. 비애감을. 저렇게 하면 멋있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턱을 사람이 갤 수는 있죠. 근데 허공에 대고 개지는 않습니다. 거기 턱 받침대까지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저 또한 어색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이렇게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자기적인 행동을 한 게 전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말씀 주셨지만 참사 현장이잖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좀 싸늘함을 느꼈어요. 마음이 대단히 차갑구나라는. 정치는 제가 생각했을 땐 본인의 입신영달을 위한 그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성공하려고, 내 사회적 지위를 더 높이려고, 내가 국민들한테 환호받고 응원받고 사람들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무슨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끝이 과연 좋을까요? 신념과 정말 신은규 변호사님처럼 본인의 방향성을 갖고 정치를 해야 국민 선택을 받든 말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 단면을 너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게 점퍼 보시면 녹색 점퍼, 저게 뭐냐면은 재난 지역에 갈 때 입고 가는 이제 민방위복. 옛날에는 이제 저게 약간 보리색 같은 거였는데 지금 이제 녹색을 아마 입더라고요. 근데 저 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재난 현장에 가 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지 않습니까? 조문할 때 카메라가 옆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유명인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을 추모하러 간 자리에서 검은 넥타이를 메고 우리가 갔을 때 정말 상주를 위로하고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기 위해 가는데 거기 가서 카메라 곁눈질하고 이 턱을 갠다? 조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저 지금 민방위복을 입고 어떻게 저렇게 카메라를 2번 쳐다보면서 저런 포즈를 잡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뭐 생각까지는 했다라고 칩시다. 우리가 뭐 내면까지 규제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진짜 행동을 합니까, 실제로? 그리고 저 사진이 나갔어요. 언론 플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실행의 완결성을 가진 거거든요. 완결성을. 저는 참 재난 현장에 그 아프신 분들의 절규가 들릴 텐데 거기 가서 저렇게 폼 잡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 평소에도 폼 많이 잡지만 저건 너무 아니다. 그 생닭 뜬 것도 우리가 봤는데 저건 정말 생닭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그 처참한 인격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로 저런 모습을 윤석열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마구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오랜 기간 검찰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직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겪어보면 오랫동안 겪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내면을 어느 정도 알게 되지요. 그러면 저 친구는 참 반듯해. 그리고 시류에 따라서 영합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가는 친구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방송도 잘하고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검은 것도 하얗다고 써오라고 그러면 팍팍팍팍 써오고 이거는 이렇게 가서 써와 만들어와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사하게 써오는 영혼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은 당장에는 잘했어, 수고했어라고 칭찬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무시하게 되죠. 저 사람은 언제든지 쉽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저 친구는 겉멋만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광내는 것만 신경 쓰고 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 한 사람 떠올리고 있어요. 정치권에 간 사람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위에서 보기에는 당장 쓰기 좋고 부려먹기 좋으니까 칭찬해주고 막 이러지만 그 속은 믿지 않죠. 저 녀석은 저렇게 해서 검정 것도 희다고 생각하고 써오라고 그러면 써오는 놈인데 당장에는 충성하는 것 같아도 마음 한구석에 저놈은 언젠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이익이 걸려 있으면. 저는 지금 윤석열이 한동훈을 이렇게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는 것도 겪어봤기 때문에 저자는 겉멋에만 신경 쓰는 친구고 중심이 약하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평가하는 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 보는 눈은 그거 하나는 딱 좋네요. 그거 딱 하나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 보는 눈이라는 것보다도 같은 놈들은 서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견적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고요. 못 믿죠. 그래서 저도 뭐 한동훈 대표의 저런 모습은 뭐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요. 저거에 대해서 좀 본인이 해명이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2번 응시하는 게 이미 보이거든요. 뭐 저것도 위조됐다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국민들이 평가하시겠지만은 참 글쎄요. 저렇게 얄팍한 수로 뭔가 국정 운영을 돌파해 보려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좀 오만한 거 아닌가. 국민들의 눈, 5천만의 눈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런 거를 이제 발연기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설명을 듣느라고 자기도 모르게 좀 자세가 삐딱하게 이렇게 서 있고 뭐 그러는데 옆에서 그 보기 안 좋으니 뭐 좀 반드시 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거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멘탈. 오늘 참 멘탈들 대단한 사람들 만났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이재성 기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 대표의 턱 괴는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수해 참사 현장을 내려다보는 사진으로 비판받았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나르시시스트라면 한 대표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국민의 삶과 죽음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정부와 여당의 책임자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 한겨레 신문 이재성 기자.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의원과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수형님 TV께서요. 정어리 분들 이번 추석 명절에 정어리 TV 홍보 많이 해주세요. 연휴 끝나고 구독자 50만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시면서 50만 독자 만들기 50만 구독자 만들기 릴레이를 이렇게 하셨는데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보수형님 TV께서요. 앵커님 부탁이 있습니다. 구독자 50만 되는 날은 선크림 50명에게 드리는 겁니다. 저도 보태겠습니다. 아유, 참. 네, 고맙습니다. 50명만 드리겠습니까? 제가 약속드리죠. 50만 구독자 달성되면 500분께 드리겠습니다. 와. 예, 제가 하겠습니다. 보수형님 TV님 보태지 않으셔도 제가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50만 구독자 되겠지요. 추석 연휴 정어리 TV 50만 구독 위하여 영차 쪼사로스님, 블루토파즈님 영차 산다라 비산다라님 영차 수기님 영차 꼬리 잡았다. 계속 이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예. 추석 명절 앞두고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좋아요 한 번씩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 동접으로 보고 계시니까 우리 정어리 TV 더 잘 되게 하려면은 우리가 그런 알고리즘도 사소한 거라도 이용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 좋아요 이 누르는 것도 알고리즘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많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가끔은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도 좀 쑥스럽고 그래서 안 하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늘어나고 그렇긴 해요. 이게 그냥 손가락에 운동하듯이 한 번씩만 이렇게 습관적으로 누르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영상에는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이제 더 많은 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정어리언의 몫을 조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보면 16,000명 정도 동시 접속해 계신데 좋아요는 한 6,000분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보실 때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장유미 변호사님, 신은규 대표님 감사드리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뵙도록 하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